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오늘 한 시간 송태민이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개인적인 인생 도전과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태민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본인 소개, 아까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디자이너와 각종 IT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두루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다양한 IT 분야를 사람들한테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알려주는 이런 IT 커뮤니케이터이자 방송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프로 N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몇 가지나 갖고 계신 겁니까? 사실 저도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시작을 하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 한번 세볼까요? 예를 들어서 책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54권 정도를 이제 집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수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음반을 좀 냈었는데요. 네. 음반도 한 40장 정도, 노래를 160곡 작사 작곡을 제가 힙합을 했었고요. 네,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뭐 유튜버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채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채널을 또 동시에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IT 정보에 대해서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려주면서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죠. 업이랑, 제가 닉네임이 업이입니다. 그래서 업이랑 같이 놀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저랑 같이 뭐 책을 쓰거나 저랑 같이 음반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하나하나 해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력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IT 쪽에 이제 일단은 첫 입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1999년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닷컴 버블이다 뭐 이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다라는 게 딱히 없었고요. 사실 디자이너가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럴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웹마스터라는 단어가 있었죠. 맞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웹마스터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디자인 쪽의 능력이 약간 더 좋다 보니까 더 특화가 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회사를 13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다녔어요. 직업만 여러 개가 아니라 직장도 여러 개였죠. 맞아요. 근데 나름 뭐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24년이라는 시간은 길죠. 물론 회사는 13개나 이직을 했으니까 좀,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실 IT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들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직장들도 같이 바꾸는 게 저는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히든 브레인 연구소라는 회사를 또 차렸잖아요. 차린 이유는 뭐냐면은 히든 브레인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네, 이런 단어는 없는데 인공지능에서는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얘 때문이었어?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라는 개념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사람의 뇌로 붙여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됐네?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짓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99년부터 IT 기업에 첫 입사해서 13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 보니까 가장 IT 전문가로서 그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IT 전문가로서 내가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거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기억할 만한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 디자인이 그 플레이어 디자인도 있고요. 곰발바닥 모양도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곰오디오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라든지 그다음에 네이트온 이런 예전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이런 웹사이트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직접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이제 다양한 또 프로젝트도 하셨을 텐데 어떤 프로젝트도 하신 거예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IT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왑이라고 아세요? 왑. 왑. 네, 옛날 피처폰
예, 가운데 예. 버튼 누르면은 네. 뭐 네이트나 뭐 매직앤 공유하지 이런 거 뭐. 들어가는 거, 네네네. 돈 많이 나가는 그 페이지를 네. 만드는 거를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제 수익금을 뽑아낼 수 있는 네. 이게 좋은 건지 는 모르겠지만은 회사 업무상 그랬으니까 네.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컨설팅 같은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된다, 네. 혹은 소셜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뭐 A라는 유명한 뭐 회사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향성을 지정을 해주고 그대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네, 아마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밝히면 알만한 이런 회사들을 아. 많이 제가 이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LT 아시죠? 네. 5G 전에 LT. 그렇죠, 그렇죠. 네, LTE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진행을 다 했었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네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최근 프로젝트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보니까 책을 100권을 쓰는데 그것도 네. 동시에 내는데 인공지능을 써서 내는 거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책을 54권이나 써보면서 네. 아, 책이 어떤 식으로 써지고 어떤 식으로 출간이 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출판사라는 거는 팔리는 책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셀렉을 해주죠. 네, 그죠?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업 활동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사람들한테 책 쓰는 즐거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근데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누구나 책을 진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한 100명 정도만 모아서 저랑 같이 이제 책 쓸 사람 대신 인공지능으로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제가 책을 내드릴게요. 했더니 100명이 이제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책을 다 쓰게 됐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네네. 책 표지를 총 154권을 만들었는데요. 100명, 원래는 100권인데 154명이 네. 되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 저는 한 권 더 낼래요. 한 권 더 낼래요. 그런 분이- 네, 이런 게 생기니까 네. 그래서 총 154권을 만들게 됐고 디자인을 2달 동안 전부 다 제 스스로 다 했어요. 근데 혼자서도 사실 어떤 디자이너가 책 154권을 2달 만에 다 하겠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잃거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좀 더 재미난 삶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가치를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인 100건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00권의 프로젝트가 네. 그러면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숫자로 얘기하면 154권 중에서 네. 71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절반 이상이.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놀라웠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그로 아니야? 너무 장난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했지만은 생각외로 책의 내용이 만족스러웠던 거였어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의학책을 챗 GPT로 도움을 받아서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엉터리겠죠. 검증이 안 되니까. 하지만 100인 100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맞는 책들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약사, 뭐 변호사, 그다음에 어디 엑셀레이터의 센터장, 그다음에 방송 작가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분야에 맞는 거를 챗 GPT를 활용해서 책을 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 엉터리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잘만 활용하면은 남들한테 내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라는 게 잘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이런 건 넘게 베스트셀러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챗 GPT 얘기도 챗 GPT지만 네. 앞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자리들이 잃어간다, 그렇죠. 없어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뭐 귀찮은 아주 간단한 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충분하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사람은 항상 반복적인 것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이런 매니저 역할, 디렉터 역할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성능이 굉장히 와 너무 좋다 이래도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디자이너라고 했으니까 네.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디자인을 해주진 못해요. 한마디로 디자인 표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표지에 들어가는 소스에 만들기에는 너무 좋은데 네. 실제로 마지막의 결과물은 사람을 거쳐야 된다. 물론 언젠가는 또 사람이 없이도 디자인을 워낙 할수 잘하는 네, 이런 시대가 또 오겠지만은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 분야 특히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상상해서 있는 한 편의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해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뭐 그림자가 지는데 그림자 밑에는 개미들이 기어가고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을 사람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아니었던 사람이 상상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들이 AI랑 만났을 때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일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좋을까 네. 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관심 갖는 사람들이라면 뭐 인공지능이나 챗 GPT나 생성형 AI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해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한번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네.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성형 AI, 네. 인공지능 이쪽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표적으로 글, 그림, 그다음에 영상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악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건드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건들면서 사용을 해보면서 내가 하는 업무랑 어떻게 뭐 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상상으로 절대 안 돼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음반 내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업이랑 음반 내자라고 해서 왜냐면 제가 음반을 워낙 많이 내봤으니까 네. 어떻게 작곡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음반이 어떻게 발매가 돼서 유통이 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붙여보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작곡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 배우지 않았다. 네,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작곡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래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요즘은 너무 잘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이런 스타일, 뭐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를 수도 있고요. 시간대도 고를 수가 있고 하면은 노래가 뚝딱 한 10초 만에 만들어져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고른 다음에 여기다가 작사도 하는데 작사도 챗 GPT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 그냥 알아서 해줘요. 노래가 내가 못 부른다. 노래 부르는 것도 인공지능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로 주제를 만들어서 음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죠. 네. 하지만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벅스, 네이버 뮤직, 뭐 구글 뮤직, 애플 뮤직 등등 전 세계 모든 유통사에다가 음원을 유통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시 알려주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45명하고 네.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각자 한 개의 음반씩 딱 발매를 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봐야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뭐 챗GPT, 생성형 AI가 많아지면 네. 과연 미래의 내 직업,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면 아니면 그래도 더 각광받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각광받는 직업은 현재 직업군들에서의 디렉터 역할은 살아남을 건데, 뭔가 이게 조정하고 총괄해주는. 네. 하지만은 각 분야에 제일 밑에 있다라고 하는 뭐 인턴이라든지 네. 사원 정도의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대부분 대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인턴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만 일했을 때의 생각인 거고 네. 애초에 인공지능하고 우리는 일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루면서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생태계가 바뀌는 거죠. 회사의 생태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 그러면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아까 한번 써보라는데 네. 어디서부터 써야 돼? 네. 뭐부터 하면 돼? 라는 질문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네. 유료도 많고요. 네. 근데 무료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무료부터 하나씩 써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 글 쓰는 것부터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챗 GPT. 유명한. 맞아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 GPT라는 이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만 쓰셔도 충분하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한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바 X. 클로바 X도 언젠간 뭐 유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무료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여기만에 특화된 게 좀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의 검색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정보, 한국어로 돼 있는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글에서는 챗 GPT, 그다음에 클로바 X를 활용해서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아이바라고 있습니다. AIVA.AI인데 네.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 사이트예요. 아. 그래서 무료로 내가 원하는 장르를 고르고서 시간대를 고르면은 노래 그냥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네. 그거가 그대로 내가 나만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써봐야지 할 텐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럼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 데이터가 뭘까라고 네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에 펼쳐져 있는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돼요. 그 외의 데이터는 제가 입력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뭔가 물어보죠. 네네. 송태민은 누구야? 서울 뭐 종로구에 사는 송태민은 누구야?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이미 걔네 서버에 가요. 그 소리는 유출이 될 수 있다. 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 입력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사에서 이제 우리의 기밀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을 챗 GPT에 쓰면은 네. 그쪽 서버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밀 자료, 개인 정보는 절대 AI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 그거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무료로 쓰는 대신에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가져갈게, 대신 서비스 더 잘 만들어줄게 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유료는 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무료를 먼저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쓸 때는 무료 버전을 쓰고 이렇게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너무 사소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사소하진 않을 수 있죠. 기업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달라. 근데 이제 IT 업계에서도 많이 일하시면서 얼리 어댑터로 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1호 구매자 굉장히 많이 하셨고, 맞아요. 1호 사용자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셨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이거 1호는 부지런하다고 앞에 일찍 가서 줄 서 있다고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제가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뭐 다 1등을 했는데 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러 갔다가 내일 출시구나 라고 잘못 알고 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네,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가게 앞에서 그냥 서 있었는데, 핸드폰 보면 서 있는데, 제 뒤로 줄이 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서 얼떨결에 16시간을 줄 서고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 알고 가서. 네. 그때는 진짜 아예 1등 할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잘못 갔다가 1등을 하게 됐고, 근데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각종 뉴스와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엄청 나왔어요. 16시간 줄 서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왔겠죠. 네. 뭐 이상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1등을 하고 나니까, 이 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1등을 하자. 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이 시간대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타임라인은 같지만은, 출시국의 일자는 달라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1차국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1.5나 2차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또 거기서도 이제 줄을 10몇 시간 줄 서서 사게 됩니다.
왜냐면 줄 서는 거를 노하우를 한번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줄 서서 사와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1등으로 샀다라고 또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의 사용성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리뷰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제품 리뷰나 혹은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UX라는 걸 했기 때문에 UX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알아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제품을 빨리 사서 빨리 써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상관없이 먼저 사가지고서 이용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깨달은 게 또 있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면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이제 감이 느낌이 오거든요. 오는 네, 거군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관종이라고 하죠. 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걸 사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봐 줄 것 같아. 그럼 안 사요. 뭐 그런 제품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야. 예를 들면 VR 기기가 뭐가 새로 나와. 그냥 무조건 한 날라가서 해외 날라가서 한 20시간 줄 서야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IT 전문가를 넘어서 뭐 조기 은퇴까지 네. 해서 본인의 연구소까지 만든 프로 엔잡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제일 큰 비중은 뭡니까? 현재는 이제 별도의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처럼 이제 다양하게 재밌게 사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왔던 뭐 책 내기라든지 음반 내기라든지 혹은 뭐 행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용기만 주는 게 아니라 업이랑 같이 놀자. 그래서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100만 원씩 내세요, 뭐 1000만 원씩 내세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뭔가 하나의 노하우를 알아내면은 이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 공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장한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만족해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나는 내 삶이 지루해, 너무 좀 무료해라고 하면은 업이랑 놀면은 뭐든지 일단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겠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아는 것을 남과 나누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네. 살아가겠다. 네. 이게 이제 IT 전문가 활동 뭐 하면서 보람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을 제가 만드는 것들이 좀 많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뭐 동영상 플레이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약간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제가 사실 폰트도 만듭니다. 폰트. 네, 폰트라고 하면 글씨체죠. 체죠. 네. 이거를 약 120개를 만들었어요. 어비 폰트인데 어비 미미체, 어비 무슨 체라고 해서 총 120개를 다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누구한테 유료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사실 방송이랑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뭔가 손글씨 폰트가 나온다. 예. 대부분 제 글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 어비 폰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는 디자이너 아니면 안 쓰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든 폰트가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지라고 했더니 고등학생들하고 대학교 초년생들은 약간 이제 우리는 핸드폰을 사면은 기본 폰트 그냥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쁜 폰트를 골라서 쓰더라고요. 바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다.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유튜브가 인기가 생기면서 다들 이제 일반 글씨체는 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상한 특이한 손글씨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기하다. 앞으로도 더 재미난 것들 만들어서 또 무료로 배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예. IT 전문가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해오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시다 보면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루 종일 SNS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네. 뉴스를 많이 네, 보시더라고요. 뉴스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뒤처지게 되면은 IT는 따라잡기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네. 일주일씩 또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IT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만약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진작에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즉 자기가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약간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능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내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다 조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24일 날 클로버 X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발표되자마자 제가 온라인에서 번개를 했어요. 나랑 같이 책 쓸 사람, 클로버 X에 대해서 책 쓸 사람 해가지고서 사람들하고 그날 한 20명이 모였어요. 20명이 모여서 그분들하고 책을 쓰고 4일 만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X로 만드는 뭐 명언책이라고 해서 그걸로도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뭐 그냥 명예를 생각하거나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은 약간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얘를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서적을 한번 만들자라는 단순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계속 이제 뿜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